집에서 방학 동안에 있으면 스마트폰이 제일 많이 얘기해요.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되게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데. 누워서 유튜브로 보면 1시간이에요. 고3이라고 유튜브를 안 보냐고요. 근데 정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0% 학생은 여기 오면 학습량이 두세 배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자고, 먹고 공부하고 자고 50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 그다음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SM 독학기술학원 윈터스쿨은 거의 2015년부터 작년까지 다 항상 마감이 됐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항상 학생들이 퇴소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윈터스쿨은 특히 좀 만족도가 많이 높게 나와요. 거의 이제 5점 만점에 4.6에서 4.7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 높고, 사실 또 윈터스쿨은 사실 이탈률도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이제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마음을 먹고 들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상 이탈률도 별로 없어서 원하는 효과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수업하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차별로 이렇게 막 기계화된 프로세스의 프로그램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별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소를 하면 35일간의 그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학생들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개인에 맞춰서 좀 더 프로그램이 짜진다는 걸로 좀 더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열흘 정도는 적응 기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입소했을 때 학생들이 좀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편안히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상담을 할 때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는 게 좀 먼저죠.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 사실 이제 학생들이 입소를 할 때는 사실 계획을 많이 짜오긴 해요. 자기들이 뭐 할 것이에 대해서 짜오긴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또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운 경우에는 조금 조율을 하고, 너무 조금 학습량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은 안 짜왔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정도의 학습량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하는 걸로 해서요. 초반에는 그렇게 계획이랑 그거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 적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자고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큰 무리 없이 그 계획대로 되는 거, 그다음에 조금 더 지치지 않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윈터스쿨은 지친다는 거는 사실 많은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 이 학생들은 35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거의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안 하고, 종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초반에 그 분위기, 공부했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 애들이 너무 친해지지, 사실 별로 안 친해지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학생들 간의 교류가 룸메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친목질 이런 것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끝까지 좀 더 신경을 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윈터스쿨 종강 다음에 네가 뭘 할 건데, 어떻게 이 입시를 성공할 수 있을 건데에 대해서 마지막 상담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정시 준비하는 학생, 수시 준비하는 학생마다 솔루션이 다르겠지만, 얘기들만 다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수능 때까지의 그 계획도 다시 짜주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에 연락을 하시면 종강 후에도 학습 자료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윈터스쿨에서 의예과 간 학생이 한 또 대여섯 명 되는데, 그 학생들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진짜 학생들에게 끝까지 이제 컨설팅도 해주시고, 학습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계속 연락을까지 해서 관리까지 다 하셨습니다. 많죠. 그래서 여기서 8주로 연장할 수 있냐, 왜냐면 어차피 학생들이 2월에 시간이 뜨니까 8주까지 연장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또 2월 되면 재수생들이 거의 마감이 되는 거라서 조금 이제 짜투리 시간 정도는 이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일정은 또 저희 상담실이랑 또 연계를 해야 돼서 그런 거는 확답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뭐 여기서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실적이잖아요. 이 학생이 이렇게 갔다. 저희가 뭐 서울대 의예과도 나왔고 성균관대 의예과도 나왔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은 학원이 운이 좋았던 거지. 그 학생은 원래 갈 수 있는 학생이니 여기 와서 하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 있죠.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뭐 메시라든지 유명한 골프 선수들 뭐 맥켈로이 이런 사람들 있는데, 아무리 천재적이고 아무리 잘해도 분명히 그 선수들한테 보는 코치가 있고, 그 선수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선수들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얘가 천재고 될성 부른 학생이고 해도 이 학원의 시스템이 분명히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 아까 서울대에 성균관대에 간 학생들은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말씀한 게 우리 학원도 분명히 도움을 많이 줬지만 이 학생들은 될 놈 되렸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이거는 조금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이 학생은 예비 고1 때부터 우리 학원을 왔어요. 예비 고1 때 되게 어린 애잖아요. 걔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진짜 예비 고1 겨울방학, 그 다음에 썸머도 잘 있으면은 오고, 자리가 원래 저희 안 열거든요, 썸머를. 근데 그 학생은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예비 고1 그 어린애가 그렇게 저희 학원을 6번 왔습니다. 윈터, 썸머, 윈터, 썸머, 윈터, 썸머. 그 학생은 서울대 화학과를 진학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딱 했던 말이 있어요. 나 여기 공부 습관 만들어간 거 맞고 최대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공부의 효율을 뽑아서 갔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사실 근데 그런 상황은 드물죠. 사실 예비 고1부터 이렇게 온 사례도 드물고, 근데 그렇게 한 사례가 분명히 있고, 저희 사실 그 학생한테도 고맙기도 하고, 또 그 학생을 위해서 많이 또 신경 썼고, 저희 부원장님 진짜 많이 신경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작년 사례요. 작년에 한 3명 정도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 학생들이 뭐 어떻게 대학을 갔냐 보다는 그 학생들이 말했던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 후기에도 있는 내용인데 한 학생은 제가 봤을 때 걱정했던 게 여기 똥구멍 잡는 거 아니냐. 군대처럼 뭐 점호도 있고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뭐 얼차례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요즘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숙학원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제 점호라고 하면은 그냥 잘 잤니? 몸에 이상이 없니 정도,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잘 시작하자 정도를 말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한테는 그런 뭐 엄청 빡센 군기, 규율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학생들의 불편을 먼저 다가가서 해결해주고 들어주면서 불편을 해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건의사항도 진짜 온라인으로도 받아서 저희는 처리 기간이 거의 3일이에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만에 되고요. 학습 시간에 영향을 주는 규율 같은 건 고치지 못하지만 다른 거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선생님들한테 말해서 즉각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항상 좋아하는 건 생활하는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학습 다니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관리해줘서 이런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었을 때 되게 추상적인 관리를 받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냥 주일에씩 봤다 보니까 되게 감동했다. 그런 사례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업력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정도 되면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래 근무하셨다는 거는 우선은 학생들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오래 근무하셨겠죠? 아니면 여기 오래 근무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진짜 학습다니는 선생님이라든지 뭐 세원다니는 선생님, 부원장님 뭐 이런 분들은 진짜 학생들을 좋아하시고 학생들이 그냥 이 학생들이 되게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학생들이 되게 사실 이제 부모님 다음으로 이 학생이 되게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항상 선생님들일 거예요. 학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 자체가 이제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을 운영하면서 요즘에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맨날 강조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불편하심이 없게 정말 순동시간 잘 뽑아낼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운영 정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남녀 분리를 좀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남녀 분리가 저는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잘 모르는 학생분이 남녀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진짜 다 했고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저희 철저하게 정말 남녀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다 저희 소유예요. 부동산이. 진짜 직원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뭐 투자를 하시냐고.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좀 너무 과도하다. 왜냐면은 티 나는 걸 하면은 선생님도 좋고 학생도 다 알아주고 좋은데 사실 티 안 나는 것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배수 이런 거. 배수, 하수 이런 거는 티가 안 나요. 무조건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억 단위로 저희가 투자해서 막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남자 헬스장 기구를 다 교체를 해요. 어떤 학생이 이게 건의사항에 썼어요. 여기는 다 좋은데 무슨 헬스장 쌍팔년도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저는 그걸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선전이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뭐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잘못했다. 이번에 다 새 걸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저는 되게 시설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저도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감성과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투자를 하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책상은 제가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학원 책상이 거의 1400이거든요. 1400의 책상은 기숙학원이나 일반 신뢰학원에서 나올 수 없는 사이즈예요. 부동산 문제로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사이즈인데 저희는 이제 가장 넓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 뭐 지방에 저희보다 더 넓은 책상도 있어요. 원생이 적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 마감되는 학생에서 1400을 제공하는 학생은 저희 학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자도 제일 좋은 시리즈로 해줬고, 시리즈 이런 것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에이스 해주고, 조명도 다 되게 저희가 신경 썼고, 다 좋게 세심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스터디 카페도 이제 남자 여자 계속 이렇게 스터디 카페 하는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공사를 또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스터디 카페가 하나가 있는데 야외 스터디 카페 약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야외 스터디 카페 만들고, 여학생도 진짜 시설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건의사항에 보면은 학습실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진짜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쵸. 정말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투자를 하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학생들한테 받은 만큼 더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윈터스쿨에 오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생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단체 생활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희는 어찌됐든 1인실이 아니고 3인실, 4인실이잖아요. 이 3인실, 4인실을 못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고,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자기 혼자 방 쓰고 부모님이랑만 살다가 3인실, 4인실을 쓰는데,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에 있는 학생들 다 적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사실 이제 왔다가 바로 이제 학생들이 퇴소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한테 손해고 저희한테 저희가 학생들 되게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학생이 이제 등록을 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단체 생활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따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여름에 춥냐? 저희는 근데 거의 90%의 학생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겉옷을 입을 수 없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나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학생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단체 생활에서 조금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와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면 이제 적응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큰 걱정은 안 하고 큰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 저희 다 공부하는 학생이 오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넣어서 오는 학생,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하는 학생은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14시간 되게 짧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공부하고다 의지가 없어요. 14시간 뭐예요? 여기 인터넷도 안 되는데. 생지요. 그죠? 약간 여기 인터넷도 딱 인터넷 그 사이트밖에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실 할 게 없어서 그런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생도 학원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뭐냐면 저희 작년에 있던 사례인데요. 어떤 여학생이 공특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일주일 뒤에 부모님이랑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퇴소를 했어요. 왜요? 너무 부모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 보고 싶을 줄 몰랐다. 근데 이거는 그 학생이 아무 문제도 없었고, 저희도 그 학생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뭐 통장 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학생도 조금 몇몇, 100명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죠. 작년까지는 안 됐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윈터스쿨이 좀 짧아서 굳이 면회를 뭐 한 2, 3, 4주 차에 오실 수 있지만, 굳이 그 전에 오시면은, 근데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학생도 부모님을 보면은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공부도 너무 잘 되고 하는데 그냥 가고 싶다 하면은, 사실 저희는 뭐 간단한 학생밖에 잡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학생들 그런 거 싫어하기도 하고 잡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참아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입소하면은 일주일 동안 전화가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전화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 가능하시는데, 가족이랑만. 그래서 전화는 좀 일주일간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 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학생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서로 합에 그냥 좋게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선 재수생이면은 이제 저희가 벌점 제도가 있어서 벌점이 누적되면 폐투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조치가 되는데, 윈터스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10년간 그런 학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에 눌려요. 눌린다기보다는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튀었던 학생
그런 텐션이 너무 높고 침묵질만 하는 학생은 저희가 근 몇 년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는데 재수생에서는 너무 친해지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면 그런 학생한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공부하러 갔고 우리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학원이니까 너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서 뭐 학생이 수긍하면 같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뭐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죠. 저도 이제 윈터스쿨 추천하는 아까 3가지 이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은 기존에 공부하던 곳에서 한 번에 다른 자극, 다른 기회를 만드는 거, 순공 시간을 거의 500시간 이상 확보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좀 프리하게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 3가지를 기숙학원 윈터스쿨 아니면 잘 경험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이 사실 쉬운 소비자는 아니잖아요. 쉬운 소비자는 아니지만 이 3가지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고3,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저희가 8월 초에 이제 전체 휴가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좀 직원들 쉬고 해야 되니까. 쉬고 이제 8월 초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이미 윈터스쿨 또 좀 모였어요, 사실. 이 공고 올리기 전에 먼저 연락해서 등록하신 학생들도 좀 많고. 그거 되나요? 먼저 예약하는 거? 예, 예약은 가능하시죠.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곧 이제 공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냥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과감 없이 솔직하게 그냥 다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남으면 또 뵙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